자, 그래서 대충 그 정도까지 구경해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방금 봤던 뭔가 오버로드랑 관련한 얘기까지 딱 세트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설명들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샵 인클루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자료 구조 내지는 등등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생각해보면 스트링도 자료 구조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캐릭터 값 여러 개를 나열해서 다룰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느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특히나 C++의 스트링 형식은 변경이 가능해요. 파이썬이랑 다릅니다. 파이썬은 변경하면 완전 큰일 나는 거고 자바도 변경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요약하면 C 동네에서는 보통 요 세 가지 레퍼런스를 고려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앰퍼센드 하나 달린 버전, 하나 달고 컨스트를 묻혀둔 버전, 그 다음에 앰퍼센드 2개 버전이에요. 방금 전에 컨스트 알밸류 레퍼런스도 있긴 했는데 걔는 의미 관점에서 자 봐봐요. 임시로 받은 건데 내가 그걸 못 쓴다? 내가 그걸 변경할 수 없다? 뭔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걔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이따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미 C에서 써본 적 있는 별 같은 경우 포인터 형식 같은 경우는 걔는 아예 수식 적는 방법이 달라요. 앰퍼샌드를 한번 찍어갖고 별 형식 값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별을 한번 찍어갖고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바로 그 오브젝트를 꺼내서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버로드를 중시하는 OOP 세상에서는 별은 엔간하면 쓰지 않는다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핵심은 동일한 수식을 적었을 때 그거의 격이 어떻게 되냐, 컨스트가 묻어있냐 아니냐, 걔가 L밸류 수식이냐 R밸류 수식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형식 수식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다른 버전이 유연하게 선택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별은 논외로 둘 겁니다. 대신에 요 세 가지에 추가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아까 그 생으로 추가한 버전 그냥 인트 버전 같은 것까지 해서 보통 사지선다 문제를 풀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 짤막하게 정리하면 자 특히나 인수의 형식을 다룰 때 내가 지금 데이터를 바깥에서 두 개 가져올 거예요. 하나는 LHS 하나는 RHS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스택을 놓고 본다 그러면 푸시가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네가 지금 담으려고 하는 엘리먼트 나한테 줘와 같은 느낌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우리가 그거를 아무것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엘리먼트 형식, 밸류 타입 형식, 그냥 인트 형식과 같이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인수 선언을 적어놨다라면 그 인수 오브젝트는 다른 로컬 변수들, 다른 어토매틱 오브젝트들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단어는 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콜이라 부르잖아요. 함수 호출을. 그 콜을 하는 당사자, 함수 호출식이 적혀있는 쪽을 콜러라고 부르고 호출자가 되는 거죠. 그에 대비되는 P 호출자를 이제 콜리라고 부른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시의 인수를 논한다 라면 스택.푸시의 함수에 대한 인수를 논한다라면 그 푸시 함수정의 그 자체, 함수정의 함수 내용물 그 자체가 콜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본인 중괄호 안에 선언 적어서 도입해놓은 로컬 변수들에 대한 오브젝트들처럼 인수 오브젝트는 콜리 본인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int add a라고 할게요. x 한 다음에 뭐 x는 3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함수 호출하면 새로 생성하고 중괄호 만나면 파괴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얘는 마치 우리가 이 괄호 안에서 y 한 다음에 내 y의 맘대로 O 담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격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파이썬에서도 그렇고 자바도 그럴 것이고 C다 C++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장 원본이에요. 근데 방금 전 나왔던 건 이겁니다. 여기다가 컨스트를 붙였을 때 이건 지금 내가 직접 내 중괄호 안에서 사용할 X 오브젝트를 나는 고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일단 그 말 맞다나 여기 지금 빨간 줄을 그어두긴 합니다. 근데 봐봐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콜러의 입장에서 A에 대한 호출식을 적는 입장에서는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면 얘는 컨스트가 안 붙은 셈 쳐줘요.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안에서 X값을 고치든 안 고치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중시하는 건 그 친구가 내 오브젝트랑 완전히 별개의 사본을 안에서 유지하겠다라는 것까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막 오버로드 여러 버전들 중에 하나 디덕션 수행한다 할 때 요
그냥 인트로 생으로 적어둔 일반적인 인수에는 컨스트가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은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전혀 상관없이 이 X자리에 3 담을 수 있고 3 담을 수 있고 등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밸류 수식, R밸류 수식 다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로드에는 저 컨스트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컨스트를 바꿀 수가 없는 건 맞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선언 적어놨기 때문에 안에서 X는 3 같은 건 막혀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짓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놓고 X값 안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 정도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를 붙여도 안 붙인 셈 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바깥에서 봤을 때 콜러 입장에서는 자승자박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무시당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오브젝트는 호출 과정에서 무조건 새로 만들어요.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카피를 하게 됩니다.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는 이번 콜리 내용물, 이번 add 내용물, 푸시 내용물 실행이 끝날 때 무조건 파괴될 거예요. 다른 로컬 변수들이랑 똑같이. 그렇다 보니까 함수 호출식, 일반 버전 인수를 받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에 그 일반 형식 인수 자리에는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어요. 컨스트가 붙어있든 아니든 전혀 상관없어요. L밸류 수식이든 R밸류 수식이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본을 만들 거니까요. 다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 할 땐 불편해요. 그 친구가 다 흡수할 수 있는 친구고 본인은 컨스트가 안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 그러니까 가능한 버전이면서 컨스트가 아닌 걸 고른다라고 규칙을 정해놨을 때 그 친구가 모든 버전을 다 끌어가거나 아니면 쟤도 되고 여기도 돼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 친구는 잘 안 쓴다라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버로드를 중시하는 상황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L밸류 레퍼런스 줄여서 그냥 레퍼런스라고 하면 요 앰퍼샌드 하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인수 오브젝트, 그래서 이 LHS 같은 인수로 받은 오브젝트는 콜러의 소유여야 됩니다. 그 친구가 미리 오브젝트를 준비를 해놓고 나한테 그에 대한 레퍼런스를 넘겨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추가로 지금 얘는 컨스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이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 권한까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컨스트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 오브젝트는 요 레퍼런스 형식 인수로 넘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일반 버전이랑 다르게 호출 과정에서 절대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아요. 따라서 R밸류 수식을 적어서 임시 오브젝트를 만든다라든가도 일단 불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애매한 임시 오브젝트 역시나 요 L밸류 레퍼런스 자리에 담아서 호출하는 건 막혀 있어요. 자, 막혀 있는 게 항상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버전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그렇고 저 사람은 본인 거를 고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수 자체 컨스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콜리 나 자신 역시나 그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도덕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예를 들어 add를 하는데 막 좌항 우항이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까지 변경을 시도하면 안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젝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면 인수를 일반 형식으로 둬서 확실히 항상 사본, 내 소유의 사본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럼 이제 오버로드는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자 컨스트가 묻어있는 L밸류 레퍼런스를 보통은 컨스트 레퍼런스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 L밸류 레퍼런스랑 비슷해요. 인수로 받은, 인수로 특정되는 오브젝트는 일단 콜리 소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콜러의 입장에서는 그 인수로 넘기려는 오브젝트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엔간한 걸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브젝트, 그 다음에 컨스트 묻어있는 오브젝트 또는 심지어 임시 오브젝트도 즉석에서 만들어서 인수로 넘기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호출 과정에서 절대로 새로운 오브젝트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콜리 입장에서는 지금 인수로 받은 컨스트 레퍼런스로 받은 오브젝트가 얘가 콜러가 본인이 직접 선언이라든가 뉴 수식 같은 거 적어서 만든 거냐, 살아있는 오브젝트냐, 아니면 호출 과정에 임시로 만든 오브젝트냐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컨스트가 인수 이름에 묻어있기 때문에 콜리는 그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막혀 있어요. 그게 이번 호출에서만 쓸 임시 오브젝트다. 그래서 콜러 입장에서는 고쳐도 상관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컨스트 레퍼런스로 받는 이상 우리는 그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 방금 전 일반 레퍼런스 버전이랑
그냥 레퍼런스 버전, L밸류 레퍼런스 버전이랑 컨스트 레퍼런스 버전은 오버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C++의 엄청 유명한 둘 다 가능하면 컨스트 안 붙인 걸 우선한다라는 규칙에 따라서 디덕션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디덕션이란 단어를 자주 안 들어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쩌면 자바 수업에서 그 오버로드가 나왔을 수도 있고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교재에는 지금 적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오버로드 돼 있는 여러 버전들 중에 자, 메서드 호출식이 적혀 있을 때 자바에서 그 메서드 호출식이 어떤 버전 프린트 ln을 고른 것이냐 선택해갖고 지금 호출하는 거냐 한 가지를 결정하는 자바 컴파일러의 행위를 그런 오버로드에 대한 레졸루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편입니다. 레졸루션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모니터 해상도를 레졸루션이라 하잖아요.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자, 레졸루션 단어 보면 솔루션에 리가 붙은 거잖아요. RE가 붙은 거예요. 솔루션은 뭡니까?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그죠? 답지 그 미적 답지를 솔루션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솔루션은 솔브의 명사형 표현이죠, 이제. 솔브는 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졸브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졸브하다는 이제 뭐 꽉꽉 막혀 있던 거에 해법을 찾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졸브가 레졸루션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디덕션을 오버로드 돼 있는 수식에 대한 디덕션을 수행하는 걸 특별히 레졸루션이라고 자주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버로드 한 다음에 레졸루션 하거나 아니면 이게 특히 어디서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A 더하기 B 같은 연산자로 묶어둔 수식에 대해서 그래서 오퍼레이터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오버로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검색하면 이런저런 관련한 내용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앰퍼샌드 두 개 찍는 게 등장했어요. 얘는 R밸류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살짝 얘기했었던 그 L밸류 수식은 이니셜라이즈 할 수 없는 인수로 담을 수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인수 오브젝트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컬리의 소유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이번에 요 컬리 내용물 예를 들면 add 내용물 내지 push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잠깐 내 거인 것처럼 쓸 수도 있는 그런 오브젝트를 받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R밸류 레퍼런스 버전을 호출한다라는 건 내가 직접 R밸류 수식을 때려 넣는다라든가 3 같은 거 그러면 임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걔는 내 알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다. 푸시 호출식 적는 입장에서는. 또는 내가 직접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오브젝트다 하더라도 move 호출식으로 묶어서 너는 뭐 마음대로 써도 돼, 뜯어가도 돼. 나 이 엘리먼트 더 이상 안 쓸 거야. 같이 양도를 하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move 호출식이 마련돼 있습니다. move라는 함수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니까 호출 과정에는 절대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임시 오브젝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콜러가 만들어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컨스트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컨스트가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임시 오브젝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 더 늘었는데 여기에는 컨스트가 안 붙어 있어요. 따라서 컬리는 그 오브젝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이 R밸류 레퍼런스로 받은 건 중간에 뿅 하고 임시로 만든 임시 오브젝트, 주인 없는 오브젝트거나 소유권이 애매한 친구거나 아니면 호출자가 콜러가 명시적으로 move를 호출해서 나한테 명시적으로 양도한 내 맘대로 써도 된다라고 허락한 오브젝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받은 거니까 내가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 인수 오브젝트를 맘대로 건드려 가면서 작업을 수행해도 됩니다. 그래서 콜러 입장에서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제 넘버1에서도 아마 녹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줄 그어줄 거예요. 저렇게 무브 호출했으면 그 다음에 또 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살짝 크게 튀어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도 오버로드가 가능합니다. L밸류 레퍼런스, 컨스트 레퍼런스, R밸류 레퍼런스 버전 이 세 개를 다 만들어둬도 얼마든지 오버로드 할 수 있어요. 일단 L밸류 레퍼런스랑 R밸류 레퍼런스는 서로 영역이 겹치지 않아요. 컨스트 레퍼런스는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L밸류 수식으로도 R밸류 수식으로도 호출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친구는 컨스트가 묻어있기 때문에 한 차원 더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컨스트 우대 정책에 따라서 L밸류 레퍼런스 또는 R밸류 레퍼런스 버전이 우선적으로 호출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 손에 지금 컨스트 오브젝트가 있다. 컨스트 엘리먼트가 있다 할 때는 그때는 별 수 없이 L밸류 레퍼런스, R밸류 레퍼런스는 컨스트가 안 붙어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는데
내 손에 있는 중요한 컨스트 object를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const reference 버전이 반드시 호출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천하삼분지계가 오늘날 발생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자료구조 구현체를 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L-value reference 받는 버전은 엔간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엘리먼트 내 거가 아닌 이상 굳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린 컨테이너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onst reference 버전이랑 R-value reference 버전을 둘 다 준비해 두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얘기 다시 한번 정립하면, 자, 컨테이너라 함은 예를 들어 내가 스택 오브젝트의 주인이다 하면 그 스택에 지금 푸시해둔 모든 엘리먼트들의 주인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권이 항상 덩어리로 한꺼번에 다니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컬렉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파이썬의 리스트는 컬렉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엘리먼트가 컨테이너 A에 포함되고 B에도 포함되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A의 주인이랑 B의 주인이 둘 다 엘리먼트 하나를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근데 파이썬의 리스트는 얼마든지 가능했잖아요. 그죠? 요 레프트의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걸 그대로 라이트의 0번째 칸에 담아도 되잖아요. 그때 절대로 카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오브젝트를 레프트를 써서도 쓸 수 있고 라이트를 써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둘 다 그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다 다른 데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컨테이너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푸시를 하든 인서트를 하든 추가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엘리먼트를 생성할 겁니다. 제거할 때는 반드시 그 날아가게 될 컨테이너에서 빠지게 될 오브젝트는 파괴를 할 거예요. 스택의 사용자가 원한다면 미리 백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이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뒀다 보시면 돼요. 그 두 가지를 나눠둔 겁니다. 그게 컨테이너에서의 전략이에요. 자, 반대로 콜러가 명시적으로 나한테 양도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지금 인수로 나한테 던져준 엘리먼트들, 오브젝트들은 내 거가 아니에요. 스택 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오브젝트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L-value reference 버전은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닌데 변경 가능한 그런 엘리먼트를 우리가 받을 일 자체가 없어요. 컨테이너의 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시 오브젝트, 달리 말하면 컬리 내용물을 실행하는 도중에만 필요한 오브젝트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그 인수를 일반 엘리먼트 형식으로 받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사본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선언해두는 그런 느낌의 일반 형식 인수를 받을 필요 역시나 없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저 사람한테 인트 값을 하나를 받는다라든가, 그러니까 엘리먼트 형식 또는 밸류 타입 형식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숫자 하나 받는다라든가 할 때는 뭐 인트 레퍼런스 막 그딴 짓 하지 않고 그냥 4바이트 인트 값을 받을 겁니다. 레퍼런스 8바이트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잘한 상황 제외하면 엘리먼트를 다룬다라고 할 때는 일단 두 가지, 컨스트 레퍼런스 버전, R-value 레퍼런스 버전 다룬다 보시면 돼요. 일단 인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턴 형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스택은 그쪽은 간단하니까 적당히 방금 느꼈던 그대로만 우리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구체화해 볼 거예요. 배열을 재료로 쓸 거고 크기는 고정할 겁니다. 그다음에 푸시 두 가지 버전, 그래서 사본을 밀어 넣는 버전, 저 사람이 양도해 놓은 걸 뜯어가지고 밀어 넣는 버전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팝 같은 경우는 그냥 파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탑은 두 가지 버전을 만들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이건 쿼리 오퍼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읽기 전용 컨스트가 묻어있는 스택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탑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탑해서 레퍼런스를 맨 꼭대기에 있는 거에 레퍼런스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지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겁니다. 스택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보여주는 맨 위에 있는 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컨스트 레퍼런스를 저 사람한테 줄 겁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스택 본인이 컨스트가 묻어 있다면요.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본인 거 스택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컨스트도 안 묻어 있어요. 할 때는 저 사람이 마음대로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변경할 수도 있으면 좋으니까 L-value reference를 리턴을 할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개의 함수에 대한, 멤버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 게 핵심이고, 그 이면에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배열을 만들어 두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쉬웠으니까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가 구조체 정의를 적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는
클래스 정의를 적지 않고 구조체 정의를 적을 것 같긴 해요. 요거는 무슨 차이냐? 여러분 지금 자바에서 클래스 정의 적어봤고 막 public, static, void, main 이러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죠? public이라는 거, privacy라는 거 아마 구경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struct랑 클래스의 차이는 클래스 정의랑 구조체 정의의 차이점은 기본이 public이냐 기본이 privacy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public, private 같은 OOP 수업에서 다루는 걸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알아서 잘 호출하겠지, 알아서 스택 오버플로우 안 내겠지, 이렇게 편하게 진행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조체 정의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건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과제 넘버원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슬슬 파일을 열고 스택을 여러분이랑 같이 약 30분 시간 동안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살짝 좀 더 생각을 진행해서 스택보다는 큐가 배열을 써서 만드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물론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만들어도 일단 과제 넘버원은 통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고민해서 큐까지 만들어서 테스트 기능 켜놓고 컴파일 돌려서 컴파일 성공하면 일단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실행했을 때 출력할 때 제출 가능이라고 느낌표 출력이 되면 여러분 그러면 그 파일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압축해 갖고 우리 지금 LMS에다 마련해둔 과제 넘버원 제출하는 곳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코멘트를 적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 LMS는 그 코멘트 적는 곳에다가 적당히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미래의 나 자신한테 기말고사 볼 때쯤에 나 자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두시면 돼요. 이 작업을 5월 2일 9주차 금일 지금 우리 결정 났죠? 중간고사를 이날 볼 겁니다. 중간고사 당일 밤까지 올려두시면 과제 넘버원은 100점을 쳐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코드 이상하게 짜면 컴파일 자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서 일단 이 정도 말씀드려 놓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이제 과제를 슬슬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적당히 지금 1번 예시 있기는 한데 얘는 방금 설명에 적당히 포함해 놨으니까 그냥 날릴게요. 집에 가서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하고 이 홈워크 1 압축 푸시면 파일이 4개가 있을 거예요. 헤더 파일만 3개입니다. 이 친구를 프로젝트 폴더에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추가를 하시면 이제 헤더 파일이랑 .cpp 파일이 같은 이 프로젝트 폴더에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이 막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링크라든가 인클루드라든가 그런 거 오류 겪지 않고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비슷한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cpp 파일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미 이 봐봐요. 빨간 줄 봐봐요. 여러분 지금 스택 지금 껍데기밖에 없어서 여기저기 좀 오류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택을 그 ADT랑 우리가 구체화해둔 시멘틱에 맞춰서 이름 딱딱 정갈하게 적어가면서 구성하시면 이 빨간 게 다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 제출 가능을 띄울 수 있을 겁니다. Q까지 만들면요. 그래서 .cpp는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cpp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코드 자료 구조 자체가 아니라 그 자료 구조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체크하기 위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자료 구조 스택을 만드는 거지 그 스택을 검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검증을 펜으로 하는 것도 힘들어 뒤질 건데 C++ 코드로 하는 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보실 필요가 없고 심지어 건드리지도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고치면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른 테스트를 할 테니까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이 업로드하면 제가 마련해둔 원본 .cpp를 써서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myinteger.h 얘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 들고 왔고 그 다음에 common.h랑 myheader.h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써야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ommon.h를 먼저 봅시다. 자 여기는 우리 아까 슬라이드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C++ 코드로 만들어 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현체를 만들 때 외견적 측면에서 시멘틱이 아닌 바깥 구조적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을 각각 컨셉트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 간단하게만 봅시다. 일단 우리는 컨테이너를 만들 거예요. 우리 과제에서 컨테이너를 만든다 하면 반드시 형식 이름 하나를 우리가
선언을 적든가에서 도입을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이스택, 자 지금은 마이스택 만드는 거니까 마이스택 소속 밸류 타입이라는 이름의 형식 이름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로 뭐 이런저런 조건이 한국말로 지금 적혀 있고 그래서 기본 생성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스택 자체만을 위한 멤버 함수는 별로 안 만들어도 되도록 주석 처리를 해놨어요. 다음 과제부터는 이게 오픈이 될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아무튼 간에 생성하고 파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택은 덩어리째로.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적혀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봅시다. 자, 68줄 언저리예요. 여러분의 컨테이너가 스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구사항을 달성을 해야 되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스택은 위에서 말한 기본적인 컨테이너여야 됩니다. 그래서 밸류 타입을 노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일단 한국말로 적혀 있는 건 납득이 되죠.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5개의 멤버 함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컨테이너에 점 찍고 푸시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손에 컨스트 엘리먼트가 있을 때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전체 호출식은 보이드 형식 수식이어야 됩니다. 리턴 형식이 보이드가 되면 돼요. 따라서 위에 적어놓은 거랑 지금 동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구 조건은요. 밑에 있는 것도 그래서 요거를 놓고 보면은 그럭저럭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no except 막 이런 거 있기는 한데 그냥 붙여두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팝도 제공해야 되고 팝은 인수 연계받고 리턴 형식도 보이드인 친구 하면 돼요. 외견상으로는 여기가 끝입니다. 시멘틱은 여기서 지금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탑이라는 친구는 2가지 버전을 만들어야 되고 둘 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에다 점 찍고 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밸류 타입의 L밸류 레퍼런스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손에 지금 컨스트가 묻어있는 컨테이너가 있을 때 걷다가 점하고 탑하면 그때는 우리한테 컨스트가 묻어있는 컨스트 레퍼런스를 리턴해주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방금 전 설명 슬라이드에 적혀있던 한국말 설명을 C++ 코드로 해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스택의 외견적인 구조적인 요구사항이에요. Q도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대칭이 돼서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도 inQ랑 DQ 2가지를 제공하는 게 ADT가 명시하는 거고 우린 그걸 구체화를 한 거예요. inQ는 2가지 버전 만들 겁니다. 컨스트 레퍼런스 받는 버전, R밸류 레퍼런스 받는 버전. 똑같이 코드 짜도 되긴 해요.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DQ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맨 앞에 있는 거라는 의미에서 프론트라는 이름을 C++의 Q에서는 쓰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프론트를 만들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들고 있는 Q가 컨스트가 묻어있다라면 컨스트 레퍼런스를 제공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common.h고 myheader.h를 열어봅시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컨셉트를 준수하는 새로운 구조체, 마이스택에 대한 구조체 정의를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몇 분 남은 겁니까? 1시 10분 정도가 되면 저한테 한 소리 해주세요. 빨리 치라고. 우리 지금 스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살짝 봅시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스택이랑 큐랑 다 만들어야지 컴파일 할 수 있다면 되게 빡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말해내놨어요. 31줄 살짝 보시면 자, 요거를 여러분이 주석으로 막지 않았다라면 메인 함수에서 스택만 검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 테스트 결과만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제출할 때는 얘를 주석으로 막아두면 Q도 같이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Q도 같이 검사해서 둘 다 완전 무결하다 할 때만 제출 가능이 뜰 겁니다. 따라서 그것만 살짝 유의해 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구조체 정의 내용을 채우는 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메인이 알아서 적절할 때 출력해 줄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마이스택 구조체 정의예요.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요구사항, 우리 수업의 컨테이너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첫 번째 요구사항을 일단은 먼저 적어놨어요. using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택 중괄호 안에서는 밸류 타입이라는 형식 이름을 쓸 겁니다. 그거는 곧 우리 이전에 몇 번 본 적 있는 myInteger 형식을 쓸 겁니다 라고 일단 는 해놓고 스타트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쓰거나 할 때는 항상 myInteger의 스택만 쓸 게 아니잖아요. 나중 가면 여러분이 이거를 템플릿 버전 스택을 그러니까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어쩔 땐 인트도 담고 어쩔 땐 플롯을 담는 엘리먼트 형식을 나중에 정할 수 있는 버전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요 과제 넘버원 기한이 끝나면
적당히 예시 코드를 보여드릴 거잖아요. 모범 답안 같은 식으로. 그때 요렇게 코드 짜두면 걔를 간편하게 템플릿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딸깍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것만 지켜주세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 이름은 없는 셈 치세요. 마이스택 내용물 적을 때는 using 해가지고 도입해놓은 이 이름을 천편일률적으로 적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그것만 지키면 나중에 템플릿화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제 테스트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 완전 무결한 통과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것 했는데 요 allocator라는 친구를 써보는 걸 추천한다고 했고, 요게 지난주 예시에 있었는데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넘기긴 했어요. 집에서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 예시 없을 거예요. 0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샵 인클루드 필요한 건 다 해놨어요. 일단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시멘틱을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재료로 배열을 써야 돼요. 모든 엘리먼트들은 일자로 나열해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고정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그걸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실제 배열을 만드는 거고 크기를 고정을 한다라고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크기를 얼마로 할 건데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스택 오브젝트들은 크기가 다 똑같다라고 상정을 해서 상수 수식 하나를 도입을 해두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const exp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스태틱을 적고 인라인을 적고 인트를 한 다음에 어디 봅시다. 캐퍼시티 정도로 합시다. 한 다음에 는 하고 뭐 16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4개만 있어도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길이는 4만 있어도 되긴 해요. 긴 한데 뭐 2에 4승 16 정도는 해둡시다. 자, 스태틱 여러분 자바에서 본 적 있는 걔랑 동등한 느낌이에요. 메인에 항상 스태틱 붙여 있잖아요. 그 메인 빼면 오류 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의미의 스태틱입니다. 그 다음에 인라인은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int하고 요 const expr은 이전에 본 적 있으니까 얘 마우스 될 때마다 항상 우리한테 는 16입니다라 말할 거예요. 저 캐퍼시티 8글자가 적혀 있다. 걔는 완전 생 상수 수식으로 컴파일 타임에 16으로 치환이 돼서 컴파일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일단 정해놓고 스타트 합시다. 16개면 충분합니다. 더 푸시하면 우리 알 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allocator라는 친구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std 하고 alloc 정도까지 치면 allocator라는 형식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꺽쇠를 열고 무슨 형식 오브젝트들을 allocate 하기 위한, 걔네들을 위한 공간을 잡기 위한 allocator냐를 정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형식을 써야 됩니까? 이 스택은 뭐 담는 스택이죠? 엘리먼트의 형식은? 그렇죠. 우리가 약속해둔 밸류 타입을 쓰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lloc이라고 적당히 잡아놓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요. 캐퍼시티는 16개까지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걔네들이 어디에 있냐를 나타내기 위한 포인터 하나. 이거는 별 수 없이 포인터를 써야 돼요. 왜냐? 그때그때 위치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데이터로 갑시다. 그 다음에 int하고 count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택의 내용물 데이터 세팅은 끝나요. 딱 이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스택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놓고 한번 봅시다. 위에 꼭대기 가서 보시면 자, 이거 지금 이게 툴팁이 안 뜨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마이스택에 포인터 갖다 대시면 이렇게 지금 패키징하면 크기가 몇 바이트가 나오냐를 말해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24바이트라고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툴팁의 아래쪽 보시면 메모리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우린 자료구조 수업이고 우리의 자료구조 하나가 메모리 위에서 24바이트, 지금 3 곱하기 8인 거죠. 38에 24입니다. 그 38에 24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나. 지금 보시면 완전 거의 질소과자 수준으로 텅텅 비어있는 바이트 위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조립하면 이거를 2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지금 allocator예요. allocator는 사실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0바이트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C++는 0바이트짜리 오브젝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1바이트짜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 포인터고 지금 우리가 64비트 에디션이니까 8바이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카운트예요. 우리는 어차피 카운트 16까지만 세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4비트만 있어도 충분한데 그냥 인트 형식이기 때문에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1로 올리면 그죠? 그러면 2줄, 2워드 해가지고
16바이트로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 구조 데이터 지금 준비 끝났다라면 딱 그 정도 튜닝까지만 해주시면 데이터를 위에 올린다 한 다음에 그 뒤에 얼로케이터랑 카운터를 붙인다 하면 이제 16바이트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혁신이죠. 그렇죠, 여러분? 3분의 1의 다이어트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본인의 체중이 99kg다. 66kg가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했으면 기분 좋게 이제 스타트 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 준비가 끝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로서 존재하기 위한 내 자료 구조가 컨테이너로서 존재하려면 나는 생성자랑 파괴자를 도입을 해야 돼요. 생성자랑 파괴자 도입한다라는 건 일단은 현재로서는 인수 연계받는 생성자, 따라서 비어있는 스택 오브젝트를 만드는 걸 하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myStack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이제 생성자니까 각각 멤버 변수들에 대한 이니셜라이저를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쉬운 거부터 갑시다. 아이고 얼록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얼록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allocate라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뒤에는 다 중괄호예요. 여기 지금 소괄호는 myStack 괄호 열고 닫고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llocate 골라주시고 얘 함수니까 괄호 열고 그 다음에 count 우리는 capacity를 넣어주면 돼요. 16개 나중에 쓸 거니까 그만한 공간을 미리 잡아줘. 그거를 포인터를 데이터에 담고 스타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카운트예요. 카운트는 기본 생성자로 인수 연계받는 걸로 이니셜라이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문장을 적어가면서 추가를 할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 myStack이라는 생성자 자체, 코드 덩어리 자체 내용물은 마지막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아무것도 안 적은 채로 끝을 내면 돼요. 이니셜라이즈만 하면 끝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더 신경 써주세요. 자, 이게 요즘 2020년대 C++의 추세입니다. 모든 자료 구조, 우리가 만드는 스택 같은 이런 간단한 자료 구조는 만약에 콜러가 원한다면 컴파일 타임에 그 스택을 쓸 수도 있게끔. 자, 이거는 철칙으로 가져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멤버 함수 정의 적을 때, 함수 정의 적을 때는 무조건 const expr를 맨 왼쪽에 붙여준다를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테스트를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기본 생성자, 인수 연계받는 생성자, 달리 말하면 지금 엘리먼트가 연계 들어있는 새로운 스택 하나를 뿅 하고 뽑는 게 되는 겁니다. 엘리먼트 오브젝트 16개 담기 위한 메모리 공간까지 얼로케이트가 다 끝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역시나 const expr를 적고 그다음에 이번엔 파괴자 디스트럭터를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myStack 오브젝트를 파괴를 할 때 더 이상 안 쓰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잖아요. 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냐?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카운트가 0이면 데이터의 0번째 칸, 1번째 칸, 15번째 칸에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allocate만 해제를 하면 됩니다. allocate에 반대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카운트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밸류 타입 오브젝트 3개가 있는 겁니다. 엘리먼트 3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걔네들에 대한 파괴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컨테이너니까요.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그래서 본체가 파괴된다 라면 내용물도 다 우리가 순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멱살을 붙잡고 목숨줄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행스럽게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destroy n이라는 무서운 이름의 함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destroy n을 골라봅시다. 괄호 열고 그러면 두 가지로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디서부터 파괴할까요? 는 데이터부터 파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파괴할까요? 는 카운트를 넣으면 돼요. 자, 이거 0개면 0번 파괴하니까 그것도 문제없이 여러분 쓰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 allocate 돼 있는 그 16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안엔 더 이상 살아있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남아있던 애들도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lloc 한 다음에 deallocate 해서 데이터를 넘겨주고 아까 전에 캐퍼시티만큼 잡아줬으니까 요만큼 해제하면 돼 라고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myStack은
컨테이너는 된 거예요. 기본적인 컨테이너로서의 기능을 완성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컨테이너가 아니라 스택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우리가 ADT를 구체화해놔서 만들어놨던 5개의 기능, 5개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멤버 함수 정의만 적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먼저 해봅시다. 푸시 먼저 해봅시다. const expr 하고 이건 무조건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걔 지금 현재 잘 모르겠다라면 다시 컨트롤 탭 해갖고 보고 오면 되는 거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요거를 제공을 해야 된대요. 73줄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공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함수 정의를 적는 거니까 저 인수의 이름을 지금 정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엘리먼트니까 우린 2라고 합시다. 제가 적을 이름이요. 밖에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2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16칸만큼의 공간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생성자를 호출해서 요 E로 특정되는 const reference로 특정되는 그 엘리먼트의 사본을 추가하려면 됩니다. 그러기 위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아까 전에 destroy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반대되는 표준 생성을 위한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construct at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지금 뭐 혹시나 destroy n이나 construct at이 빨간 줄이 꺼진다라면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 수업에서의 버전 C++를 다룰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다음 주에라도 도움 요청하시면 봐드릴 테니까 아무튼 construct at을 골라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만들 거냐? 자, 지금 봐봐요. count가 0이다. 그러면 데이터의 0번째 공간에 추가하면 돼요. 맞죠? 아무것도 안 살아있으니까 맨 뒤가 맨 앞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데이터의 카운트 번째 바로 그 자리에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추가로 뭘 요구하냐? 자,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밸류 타입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플러스 그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한 생성자를 호출할 건데 그 생성자의 인수로 뭘 집어넣을 거냐? 달리 말하면 뭘 가지고 새로운 엘리먼트를 만들 거냐를 컴마한 다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뭘 갖고 만들 건가요? 그쵸? 2를 갖고 만들 거예요. 하고 세미콜론 하면 일단은 생성은 끝나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아까 전까지 엘리먼트가 0개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푸시를 하면 1번째 푸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집어넣기 위해 카운트 뿔뿔을 해주면 되겠죠. 이 모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카운트에 1을 더해서 다시 담아달라와 같은 느낌의 뭐 전후 사정은 지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카운트가 1 증가해서 다시 담겨 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뿔뿔 카운트 하면 안 되겠죠? 카운트 뿔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복붙하면 이거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양도해 준 걸 뜯어오는 버전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푸시 복붙하면 되겠죠? 이거 잘 만든 것 같으니까 복붙하신 다음에 인수 형식만 앰퍼샌드 2개의 컨스트를 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를 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R-value reference를 쓸 때는 아까 살짝 튀어나왔던 그걸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우리가 요 앰퍼샌드 2개 R-value reference로 저 사람이 임시로 만든 오브젝트 내지는 저 사람이 양도한 오브젝트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푸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거를 construct at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 E로 특정되는 그 밸류 타입 오브젝트의 소유자는 누구냐라 질문한다면 누굽니까? 양도 받았어요.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밀어넣으면 얘는 L-value reference로 전달됩니다. const reference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양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푸시 호출자가 나한테 준 걸 나도 construct at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친구가 construct at 내 거야. 그러니까 막 뜯어갖고 새 거 만들어야지, 쉽게 만들어야지 와 같이 접근을 하게 돼요. 따라서 여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R-value 어쩌고 그 양도한다, 지금 move라고 돼 있으니까 이동한다 같은 시멘틱을 할 때는 내가 상대한테 받은 걸 다른 친구한테 토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선 내가 이제 양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하나만 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앰퍼샌드 2개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밸류 타입 오브젝트, 엘리먼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어디다가?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이 스택의 가장 마지막에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카운트가 뿔뿔이 됩니다. 다음번 푸시를 할 준비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푸시에 반대되는 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팝이고, 이 친구는 인수조차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만 남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파괴를 해야 돼요. 바로 그 친구를 파괴하면 됩니다. 그 친구는 몇 번째 있습니까? 맨 뒤에요. 지금 카운트가 3이라고 칩시다. 그럼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파괴해야 됩니까? 그렇지. 2번째 칸에 있는 걸 파괴하고 카운트는 2가 돼야 돼요.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아마도 얘도 함수 주식 하나로 스트로이, 당연히도 컴퓨터쟁이들은 대칭충이니까 destroy at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그러면 어디 있는 걸 개박살 낼까요? 포인터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앰퍼샌드 데이터 한 다음에 마이너스 카운트 해갖고 주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스택이 오버플로우 돼서 터지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막 팝 해가지고 박살나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닌 거예요. 하드코어 스택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쓸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일단 해봅시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요 컴파일 타임에 테스트하는 모든 코드는 정상적인 실행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런 예외 처리라든가 그런 거는 자료구조 수업에서는 그게 ADT에서 요구하는 거면 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정상일 것이다 라 생각하고 할 겁니다. 저 사람을 신뢰할 거예요. OOP 수업이 바로 그런 상황을 위한 수업이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OOP라는 개념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린 C++고 저 사람 믿을 거예요. 못 믿겠다. 러스트를 쓰겠죠, 요즘은. 아무튼 그러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팝도 끝나요.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쿼리 오퍼레이션만 만들면 돼요. 팝 두 가지 버전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const expr 역시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보이드 형식이 아니에요. 이제 리턴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에 대한 L-value 레퍼런스를 리턴해야 돼요. 따라서 value 타입을 줬고 앰퍼샌드를 줬고 탑한 다음에 이 친구는 인수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const 안 묻은 버전, 그래서 const 안 묻은 L-value 레퍼런스를 리턴하는 버전을 가봅시다. 자, 우리는 역시나 몇 번째 거를 리턴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카운트 마이너스 1번째죠. 지금은 카운트 값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하면 얘는 리턴문을 적어야 됩니다. 왜냐? 리턴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정확히 스택의 맨 위에 있는 바로 그 엘리먼트가 튀어나오는 L-value 수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적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을 수 있죠. 데이터에 카운트 빼기 1 세미콜론 하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복붙해서 const 에디션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복붙해서 const 스택 자체가 const가 묻어 있으니까 내가 바깥에 제공하는 레퍼런스 또한 const 레퍼런스여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는다 할 때 그 자바랑 똑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디스 한 다음에 이 스택의 데이터, 이 스택의 카운트, 이거의 축약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잖아요. 벌써 자바 수업에서 이거 써본 적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스의 형식이 지금 같은 경우는 탑이 마이스택 중괄호 안에서 선언해둔 탑이기 때문에 마이스택 형식이 됩니다. 정밀하게는 마이스택 포인터 형식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const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const가 묻는다 보시면 돼요. 디스에 const가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스택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근데 메뉴에 있는 걸 알고 싶다라고 저 사람은 탑을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버전, 그러니까 지금은 오버로드 2개 돼 있는데 내 손에 const 스택이 들려있다라면 절대로 위에 걸 고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래 걸 골라줍니다. 내 손에 일반 버전 얼마든지 푸시팝도 할 수 있는 내 소유의 스택 오브젝트가 있다 할 때는 둘 다 가능해요. 그럴 땐 bconst 우대 규칙에 따라서 위에 걸 골라주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만들었어요.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잘 돼야 될 텐데. 그치, 실패했지. 한 번에 잘 될 리가 없지. 잠깐만요. 어디 봅시다. 자, 지금 한번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류를 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 보면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오른쪽에 세부를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컴파일 하다가 지금 이 부분이 false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7줄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있는 우리가 지금 구체화해둔 스택 상으로는 요 푸시 해서 r밸류 레퍼런스 받는 친구는 요 no except인가 뭔가를 적어서 함수 정의를 적어놔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까먹었어요. 저도 자주 까먹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컨셉트를 우리의 마이스택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지금 오류를 발생시켜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요 영어 오류 메시지를 출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얘는 우리가 고치기 쉬운 거니까 바로 고쳐봅시다. 그래서 우리 FC 요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컨스트 붙이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바로 뒤에다가 no except 예외란 없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는 자바 수업 시간에 아마 스로우란가 뭔가 튀어나올 테니까 거기서 아마 여러분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거를 붙이는 게 국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였다 봐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사실 파괴자에도 붙여야 되거든요. 파괴자 정의할 때 파괴자는 무조건 no except 해야 된다. 예외가 없어야 된다라 붙여야 되는데 우리 안 붙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진짜로 항상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파괴하다가 오류 생기면 그건 진짜 개큰일 난 거거든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도 명시적으로 붙여 두셔도 되기는 해요. 적으나 안 적으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아마 컴파일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빌드 성공했고 컴파일 성공 축하한다라고 나오고 마이스택 테스트는 좀 완벽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아까 1시간 동안 설명했던 바로 그 구체화해둔 모든 조건을 우리의 마이스택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Q는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스택은 테스트 성공이라고 우리한테 출력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그 아까 전에 살짝 소개했던 31줄 언저리 얘를 주석 처리를 하면 이제 마이스택 구조체 정의 아래에 있는 myQ에 대한 구조체 정의까지 다 완성을 하셔야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될 겁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러면 복붙으로 한 다음에 예를 들면 푸시를 인큐로 바꾸고 등등 하면 자 일단 둘 다 길이가 고정돼 있어요. 다만 푸시는 똑같다고 칩시다. 팝이 다른 거예요. 가장 나중에 추가한 애를 없앨 것이냐 가장 일찍 추가한 애를 없앨 것이냐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생각하면 자 지금 간단히 생각해보면 스택은 우리가 카운트 인트 값 하나만 메타데이터로 들고 있어도 커버할 수 있었어요. 모든 작업이 카운트 번째 칸 내지는 카운트 마이너스 1번째 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스택은 그게 쉬웠어요. 근데 Q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데이터를 좀 더 밀어 넣어야 될 겁니다. 좀 더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살짝 신경 써서 그러면 이제 몇 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덱스 값을 다루는 거잖아요. 카운트든 결국은 배열을 다루는 거니까 몇 번째 어디 인덱스를 우리가 유지를 해놔야 되나 인Q를 할 때는 뭐를 쓰고 DQ를 할 때는 뭐 써야 되나 마지막으로 파괴할 때 모든 애들을 다 순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까지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야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적어둔 거를 다 복붙을 한 다음에 이름 바꿔놓고 스타트 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멤버 변수 선언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성자 파괴자 고쳐야 돼요. 왜냐? 멤버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인큐, DQ 부분들 카운트 뿔뿔 원툴로 할 수 있었던 스택에 비해서는 Q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길이를 16으로 놔두면 Q가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돼요. 현재 테스트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셔도 일단 테스트는 통과할 수 있으니까 3주의 기한이니까 일단 우리 모두 다 제출은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인Q 15번 하고 DQ 10번 하고 인Q 10번 하고 할 때도 나의 자료 구조가 유지되게 만들고 싶다. 근데 배열은 16칸짜리 하나를 그냥 처음에 딱 만들어 놓은 채로 유지하고 싶다라면 어떤 식으로 그 스택으로 치면 카운트에 준하는 인덱스 값, 메타데이터를 유지를 해야 될 것이냐를
살짝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번 Q 구현체 작성의 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제외하면 다 수업 시간에 나온 거 또는 마이스택 복사 붙여넣기 딸깍으로 해결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설명하면 11분 딱 적절한 타이밍에 끝났고, 뭐 더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다음 주에도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또 과제 넘버 2가 나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한 단계씩 우리 진짜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한번 같이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자, 요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봉인 해제를 했더니 다시 또 마이큐 테스트하기 위한 코드에서 여기저기 지금 빨간 줄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일단은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앉아 있어도